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이집트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집트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이집트는 그냥 피라미드 관광 원툴인 국가 아냐? 위치도 아프리카에 있고 한국은 이스라엘이랑 가까운 사이인데 이집트는 이스라엘이랑 전쟁도 여러 번 했던 국가잖아. 그럼 이집트는 한국이랑 친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이 뜬금없는 나라, 이집트는 대체 왜 한국에 우호적일까요? 우선 이집트는 참 고마운 나라인데요. 6.25 전쟁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대치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정치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강력한 반공주의 국가였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죠. 또한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설득하여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했는데 레바논, 터키와 같은 아랍 국가,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UN의 한국 지원 결의안에 찬성했죠.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느라 직접 군대를 파병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 써줬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맙죠. 2023년 12월에 발행된 국가 이미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91.4%의 한국 호감도를 보여 92%의 한국 호감도를 보인 필리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을 제외하면 타 대륙 국가 중에서는 이집트가 가장 한국을 좋아하는 국가입니다. 이 조사 자료는 사실 뜬금포가 아닌데요. 2022년 조사에서도 이집트는 90%의 한국 호감도를 보여 92.6%의 필리핀, 92.2%의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과 공통점이 꽤 있는 국가인데요. 이집트는 고대부터 강력한 문명을 자랑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습니다.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집트는 정복당했고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으로 이집트는 멸망했으며 그 후 그리스 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성립되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했죠. 그리고 13세기 맘루크 왕조가 성립되었지만 16세기 오랜 시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798년에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했으며 19세기 후반에는 실질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죠. 이집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한국도 고구려 시절에만 해도 동북아시아의 패권국 중 하나였지만 중국, 몽골, 여진족, 거란족, 일본에 의해 수차례 침략당했고 1910년에는 일제히 강제합병되어 버립니다. 이집트와 시기는 다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이집트와 한국 모두 고난과 영광이 공존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역사적 공통점 때문에 이집트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체 한국과 이집트는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을까요? 이집트가 한국과 친해진 진짜 이유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아랍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랍 국가들이 한국에게 중요하지만 이집트는 특히나 더 중요한 국가죠.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으로만 놓고 보면 저주받은 국가인데요.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는 아랍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목숨을 겁니다. 아랍 국가들이 한국에 석유 수출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바로 올스톱이죠. 이집트가 아랍 국가였어? 이집트는 파라오 믿는 국가 아냐? 대체 언제적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건 호랑이 담배 필적 이야기입니다. 1945년 이집트는 아랍연맹의 창립 회원국이 되면서 아랍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이미 7세기에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이 이집트를 정복했고 이로써 이집트는 이슬람 세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슬람 국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이집트는 아랍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집트의 인구는 1억 1200만 명으로 아랍 세계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는 아랍 세계의 맹주이자 패권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수 3600만 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아랍 연맹의 사무국도 사우디가 아닌 이집트에 있죠. 이집트가 아랍 세계에서 가진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국은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에 필사적인데요. 1974년 박정희 대통령, 2006년 노무현 대통령,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집트를 방문해 이집트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이집트로부터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한국은 석유를 주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나라들에게서 수입하는데 이집트는 이들 국가에 비해 수입량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방금 말씀드린 사우디와 매우 친한데요. 그래서 사우디 때문에라도 한국은 이집트랑 친해져야 합니다. 사우디와 이집트는 모두 수니파 이슬람을 주요 종교로 아는 수니파 벨트에 묶여있는 국가들인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한 경험이 있죠. 예를 들어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당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에 맞서 싸웠으며 최근에는 예멘 내전에서도 후티 반군에 맞서 연합군을 구성하여 공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 수입하는 석유의 32.5%를 사우디에 의존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한국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우디에 석유를 이렇게나 많이 의존하고 있었어? 그런데 전쟁 때문에 러시아한테 석유 공급받기는 더 이상 힘들잖아? 그럼 아랍 국가들이 우리한테 더더욱 중요해지겠네? 사우디랑 친하게 지내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사우디의 절친인 이집트랑도 호감작을 열심히 해야겠군. 괜히 이집트랑 관계 안 좋아져서 사우디한테도 밉보이면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국은 이집트의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한국은 현재 이집트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플랜트, 에너지, IT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죠.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이집트 직접 투자는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4.2% 증가했다고 하고 2024년 상반기 한국의 이집트 직접 투자는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 투자가 급증하며 전체 투자 규모의 81.3%를 차지했죠.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는 한국의 투자가 너무나도 고마운 상황인데요. 현재 이집트의 경제 상황이 꽤나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집트 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이집트의 물가 상승률은 2023년 5월 기준 30%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국민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집트는 인구도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슬람교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출산을 장려하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교도가 90% 이상인 이슬람 국가죠. 이집트는 매년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2023년 3월 기준 전체 실업률은 7.4%, 청년층 실업률은 2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며 30% 이상의 실업률인 것으로 추정되죠. 현재 이집트에서는 실업률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이집트에 많은 공장을 세움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집트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이집트에 공장 세워주고 사람 고용해준다고? 한국 너희가 도와준 거 내가 사우디한테 이야기 잘 해놓을게. 원래 힘들 때 도와줘야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잖아요. 많은 한국 기업들 중 특히 현대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현대자동차는 2016년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현대차는 이집트 승용차 시장에서 27%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이집트 자동차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위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르노 자동차죠. 2017년 현대 로템은 이집트 교통부와 지하철 3호선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대 로템이 전동 차량 336량을 공급하여 2019년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3호선 전동차 전체량의 80%에 해당되죠. 카이로 도심의 교통체증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한국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집트는 여러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빌라드 시나이, 아자드 무슬림 형제단, IS 지부 등 많은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이집트 정부와의 분리주의를 주장하며 테러 공격과 게릴라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테러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는 테러 대응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한국 방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2023년 2월 이집트는 한국과 17억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K9 자주포의 아프리카 지역 첫 진출이자 한국 방산 해외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죠. K9 자주포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K9 자주포는 이집트 육군의 주력 자주포로 활용될 전망이고 2016년 이집트는 한국에서 FA-50 전투기 20대를 수입했는데 FA-50 전투기는 경공격기와 훈련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높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국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 방산 제품들이 미국, 유럽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K9 자주포는 터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수출되어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배우고 싶어해 한국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죠. 이상 이집트가 왜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집트에게 경제적, 군사적 이득이 있고 한국도 이집트랑 친해졌을 때 경제적, 외교적인 이익이 있기에 이집트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 호감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선두주자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아랍 지역이 석유 때문에라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목숨을 거는 한국의 노력이 어느 정도 빛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